1996년 미션 임파서블 1편 개봉. 2000년 미션 임파서블 2편. 2006년 미션 임파서블 3편. 2011년 4편 고스트 프로토콜. 2015년 5편 로그네이션. 2018년 6편 폴아웃. 그리고 2023년 7편 데드 레코닝 파트 1까지 자그마치 27년에 걸쳐 이어져온 롱런 시리즈, 토명의 모든 것을 갈아넣은 시리즈, 대단하다 못해 미쳐버린 시리즈, 제목처럼 불가능한 미션을 완수하듯 지속적인 흥행을 이어오는 시리즈이죠. 그렇다면 미션 임파서블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인기 있는지, 또 각 편마다의 스토리와 그 특징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좀 쓰레기 같은 토명의 연애사까지 이름하여 미션 임파서블 뽀개기,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미션 임파서블은 1966년부터 시작해 73년 시즌 7편까지 제작된 동명의 인기 드라마가 원작으로 우리나라에도 제5전선이란 제목으로 방영. 하지만 매우 오래된 작품이기에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테죠. 그리고 1988년부터 90년까지 2기가 더 제작되었고, 이런 드라마를 영화로 옮겨온 것이 바로 1996년 영화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그리고 특수 얼굴 변장, 5초 후 폭발하는 지령서. This message will self-destruct in 5 seconds. 팀업 플레이 등 이런 미션 임파서블 고유의 특징은 드라마부터 시작된 아이덴티티로 영화에 그대로 이어지죠. 거기다 여타의 첩보 영화와 차별화되는 침투 액션. 거의 매편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이 불가능한 침투 미션이 독보적 매력으로 1편에서의 IMF 본부 침투부터 시작해 바티칸 시국, 부르즈 할리파, 심지어 수중 탱크 등등 미션 임파서블의 핵심은 바로 이 침투 작전이라 할 수 있죠. 다만 드라마에선 등장인물들의 활약이 고루 나누어진 것에 반해 영화에서는 팀을 이루긴 하나 실상 2단 헌트 원맨쇼에 가깝다는 큰 차이점이 있는데, 기존 원작 팬들은 이를 지적하기도 했지만 반대로 일반 관객들에게는 이 원맨쇼가 가장 큰 어필 요소, 그러니까 첩보 스릴러 드라마가 첩보 액션 블록버스터로 바뀌면서 생긴 필연적인 변화였고, 또 이 변화의 중심에 선 토명이 기대 이상의 대활약을 해주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1편의 메가폰을 잡은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의 특유의 스타일리시한 연출, 또한 반전이 거듭되는 스토리와 첩보물이 갖는 고전적인 묘미까지 잘 곁들여 전 세계인이 사랑에 맞이하는 시리즈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많은 제작진은 이처럼 성공 공식을 완성하고서도 2편에 이르러 큰 변화를 꾀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를 자세히 알아보죠. 흔히 영화가 성공하면 속편은 대부분 같은 감독의 이어지는 스토리로 진행되기 마련이지만, 미션 임파서블은 반대 양상으로 진행. 먼저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에서 오우상 감독으로 교체하며 연출 형태를 완전 바꾸었으며, 시나리오 역시 스케일을 키워 완전 다른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이단 헌트만 같이 전혀 다른 영화가 된 것으로, 이러한 변화는 제작자로 참여한 토명의 결정이라며 또 이후로도 지속. 3편 쌍제이 에이브럼스에서 4편 브래드 버드, 그리고 5편 크리스토퍼 맥커리 감독까지 계속 감독을 바꾸었습니다.
여기서 또 재미있는 점은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과 오상 감독은 충분히 검증된 거장들이었지만 나머지 감독들은 거의 신인급이었다는 것. J.J. 에이브럼스는 당시 드라마 감독만 맡았기에 영화 연출은 처음이었고 브래드 버드 역시나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실사는 처음, 크리스토퍼 맥커리 역시나 미션 임파서블이 겨우 세 번째 연출작이었죠. 다시 말해 영화는 매편 색다른 스타일과 새로운 스토리를 도입, 관객들의 입장에서 늘 새롭고 신선한 영화로 다가왔고 또 이전 작품을 굳이 보지 않아도 되기에 진입장벽이 거의 없다는 장점은 덤. 거기에 톰 크루즈라는 월드스타가 중심을 잡으며 일종의 완벽한 공산품처럼 매번 히트작을 만들게 됩니다. 다만 5편 이후로는 크리스토퍼 맥커리 감독이 계속 맡게 되었고 또 캐릭터와 그들의 관계를 앞선 스토리부터 이어오기에 시리즈 간 연결성이 대폭 높아졌죠. 따라서 이번 7편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선 3편부터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6편까지의 전반적인 스토리와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미션 임파서블을 한 줄로 요약하면 멍멍이 막장 IMF 조직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2단 헌트,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먼저 1편에서는 팀의 리더인 짐 펠프스와 그의 아내 클레어 펠프스 두 부부 사기단이 배신, 그에 따라 동료들은 모두 죽고 또 이단은 배신자로 몰려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이후 진짜 배신자를 색출하고 누명을 벗기 위해 이단은 천재 해커 루터 스티케를 비롯 IMF 퇴출 멤버들을 모아 아이러니하게도 IMF 본부에 잠입해 문제의 녹파일을 훔쳐 나오는데 여기서 루터는 토명을 제외 모든 시리즈에 등장하는 유일한 캐릭터가 되죠. 이후 암거래상인 맥스를 낳고 또한 토명의 특기인 변장술 및 미친 대화력으로 불가능한 미션인 배신자 찾기에 성공합니다. 또 여기서 토명에 낚인 맥스의 딸이 6편에 등장하는 화이트 위도우로, 그러니까 모녀가 모두 토명에게 속아 넘어간다는 재밌는 설정이죠. 그리고 2편에서는 역시나 IMF 배신자 숀 앰브로스가 등장, 키메라 바이러스라는 치명적 생물병기를 이용해 한몫 크게 땡기려는 것을 역시나 우리의 히어로 이단 헌트가 막아낸다는 스토리로, 여기서는 오상 감독 시그니처인 비둘기와 쌍권총은 물론 현란한 홍콩 무협 액션을 가미, 동서양 액션을 섞어 놓아 전체 시리즈 중에선 가장 이질적인 작품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재미없다는 건 아니죠. 다음 3편에서는 세계적 무기 암거래상 오웬 데이비언을 체포하는 스토리로 이번에는 토명의 원맨쇼보다 환상적인 팀워크를 통해 바티칸까지 침투, 오웬을 체포하는 데 성공. 하지만 또다시 내부 배신자 존 머스 그레이브 때문에 아내 줄리아까지 납치당하며 오히려 역관광당합니다. Look at me, stay with me. I'm gonna kill you. God, I'm gonna eat! 그래도 역시나 우리의 토명이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배신자 및 악당들을 처단, 또 이때 이단을 도왔던 IMF 내부 직원 벤지는 이후 현장 요원이 되어 미션 임파서블에 부족했던 개그를 담당,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죠. 이어지는 4편 고스트 프로토콜에서는 핵전쟁을 일으키려는 스웨덴 특수부대 출신 커트 핸드릭스가 등장.
러시아에서 핵가방을 훔친 뒤 이를 이용해 샌프란시스코로 핵탄두를 날리는 데까지 성공하지만 이를 막아서는 슈퍼맨, 아니 슈퍼요원 이단 헌트. 역시나 아슬아슬하게 핵탄두를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이후 5편 로그네이션, 이번에는 영국 첩보기관 MI6의 배신자 솔로몬 레인이 메인 빌런으로 신디케이트라는 비밀 집단을 이끌며 이단을 생포하는 무서운 능력을 보이기도 하죠. 여담으로 솔로몬 레인은 중후한 외모와 달리 목소리는 개미 같은. Ethan Hunt's in Vienna because you allowed him to escape in London. 아무튼 이런 위기 상황 속 이중 스파이로 활동하던 일사 파우스트가 이단을 구했으며 더 나아가 그녀의 협력으로 이번에는 이단이 레인을 생포합니다. 하지만 6편 폴아웃에서는 강탈당한 플루토늄을 되찾기 위해 그 거래 조건인 레인을 빼내야 하는 상황. 즉,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잡아넣은 범죄자를 이번에는 탈옥시켜야 했고, 그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암거래상 화이트 위도우와 엮이는가 하면 역시나 이번에도 내부 배신자이자 레인과 한통속인 어거스트 워커가 초를 치며 국장인 앨런 헌리가 죽고 플루토늄까지 빼앗겨 전세계 인류 3분의 1이 죽을 위기를 맞죠. 하지만 우리의 토명이 누굽니까? 여기에 다시 한번 일사까지 합류한 상황.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또다시 세상을 구합니다. 그럼 이 같은 토명의 활약상에 이어 이번에는 그의 양아치 같은 연애사를 알아보죠. You've never seen this trick? 이단의 활약이 눈부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연애사 역시나 휘황찬란한데, 가장 먼저 1편에서는 같은 IMF 동료이지만 상사의 아내였던 클레어 펠프스와 복잡 미묘한 분위기를 만들었고, 또 미망인이 된 뒤에는 그 분위기는 더 고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인계에 농락당한 것. 하지만 클레어 역시 남편을 따라 배신은 했지만 이단에게 마음이 있었고, 그 결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데, 비록 유부녀를 향한 잘못된 것이지만 첫사랑의 순정을 잃은 이단. 이런 충격 때문인지 카사노바 같은 성격으로 변모했고, 이번에는 섹시한 스타일의 나이아를 꼬셔 불같은 사랑을 시작하죠. 허나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또다시 배신자 엠브로스와 삼각관계를 이루었고, 더 나아가 여친은 키메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을 위기. 다행히 이번에는 해피엔딩으로 막을 일이지만 화끈한 스타일에 질린 것인지 이 사랑도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이후 현장에서 물러나 교관이 된 토명과 그 제자인 린지 페리스. 둘 사이에도 진한 썸씽이 있었던 것 같은 킹리적 의심은 들지만 물증은 없기에 패스. Ethan, thank you. 그리고 만난 연인이 바로 줄리아 앤 미드로. 범죄자였던 전 여친 나이아와 비교해 줄리아는 의사라는 안정적 직업, 즉 100점 만점 신부감이었죠. 하지만 토명 같은 특수요원들에게 결혼은 상극이지만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 결국 반춘동적으로 저지르고 마는데, 또 그 결과는 참혹. 줄리아 입장에서는 남자 하나 잘못 만난 죄로 결혼과 동시에 납치되어 죽을 뻔한 데다 이후 달콤한 신혼생활은커녕 남편과 만나지도 못하는 생과부 신세가 됩니다. 헌데 이단은 그러는 와중에도 유부남인 걸 숨긴 채 일사와 썸을 탄다거나, And option 3? Come away with me.
Right now. 일이라고는 하나 화이트 위도우에게 남성미를 어필하는 등 비록 의도는 아니라 하나 그 넘치는 매력을 흘리고 다니며 가만히 보면 토명도 이걸 즐기는 듯한 인상도 강했죠. 거기다 토명과 엮이면 큰 위험에 처하거나 심지어 죽음을 맞이하는 등 나쁜 남자를 넘어 죽음을 부르는 남자, 그야말로 치명적인 남자였습니다. 물론 그래도 너무나 멋진 토명, 오랫동안 좋은 작품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따라서 오늘의 결론, 토명, 영화도 좋지만 자연사 해야 해. 여기까지 머프무비였습니다. I love you.